서울 동쪽 끝 한강이 가늘게 굽어드는 언덕 위 아파트입니다. 2월의 바람이 북서쪽에서 밀려왔어요. 창문 틈이 가볍게 울렸지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도로 위 차들은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전조등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재현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깨에는 검은 코트가 걸려 있었지요. 구두 밑창이 문 앞 매트에 닿으며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먼저 켜졌어요. 이어서 거실 등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퍼졌지요. 집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이의 그림 숙제가 있었어요. 파란 크레파스로 그린 집과 태양, 그리고 가족 셋의 얼굴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주방에서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앞치마를 메고 있었습니다. 헤어밴드로 머리를 올려 묶었지요.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간장 냄새와 참기름 향이 섞였습니다. 오늘 늦었네요. 회의가 길었어요. 말은 짧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지요. 식탁의 장식 꽃병에 시든 프리지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 아이의 물컵이 반쯤 비었습니다. 아이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동차 모양 조명이 천장에 별 모양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6살 민수가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지요. 아빠, 봐요? 다리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아주 튼튼하네. 재현은 무릎을 굽혔습니다. 블록을 손으로 가볍게 밀어보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지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집 안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은 조용했습니다. 국의 미역이 부드럽게 떠올랐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했지요.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스탠드 조명이 식탁 위로 둥근 빛을 떨어뜨렸어요. 재현은 몇 숟가락을 묵묵히 넘겼습니다. 한숨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삼켰습니다. 어머니 내일 예약 취소했어요. 미영이 말했지요. 이번 주에 그럴 필요 없지요. 재현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발끝이 굳었어요. 지난주 장례식장의 냄새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하얀 국화 냄새, 검은 양복들, 사각사각 고무장갑 소리. 박 여사는 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는 곁에 서서 계속 절을 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지요. 네. 이제 필요 없겠어요. 재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에게 늘 따뜻했어요. 생일이면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우리 사위, 너무 일만 하지 말아요. 그런 말투였지요. 문장 끝이 항상 둥글게 감겼습니다. 그는 그 온기에 기대어 살았어요. 친부모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빈 곳을 채워주었지요. 식사가 끝나자 민수는 거실에서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글자는 아직 천천히 읽었어요. 그림을 먼저 훑었습니다. 재현은 옆에 앉아서 페이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스쳤지요. 미영은 주방에서 접시를 씻었습니다. 물줄기가 일정하게 떨어졌어요. 수도꼭지 아래 금속 싱크대가 작은 울림을 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불규칙한 점들이 베란다 유리에 붙었다가 미끄러졌지요. 도시의 소음은 유리벽에 걸러졌습니다. 저 멀리 순환도로의 트럭이 낮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마다 건물 기둥에서 붕하는 작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수가 먼저 잠들었지요. 이불 모서리를 꼭 끌어당겼습니다. 아이의 코끝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어요. 재현은 방을 나와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지요. 거실에서 둘만 남았습니다. 공기가 가벼워졌다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라디오에서 늦은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자잘한 사건들이 흘렀지요. 두 사람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장례 끝났으니 엄마 유품은 이틀 뒤에 정리해요. 미영이 말했어요. 시간 괜찮아요? 제가 하루 빼보지요.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도 되지요. 그 말투는 평소와 같았어요. 그러나 어딘가 건조했지요. 재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딱딱 울렸습니다. 그는 샤워실에서 오래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거울을 덮었지요. 손바닥으로 물을 쓸어내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흐릿했어요. 눈 밑이 푸르게 졌습니다. 10년 전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초, 낡은 원룸의 노란 조명, 작은 고무나무 화분. 그때의 미영은 웃을 때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지요. 목소리에 숨이 살짝 섞였어요. 우리 오래오래 잘 살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믿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오자 미영은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엎어두었습니다. 화면이 바닥을 보았지요. 이불 위에 무늬 없는 회색 니트가 접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민수 데리고 미술관 갈까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약속 있어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맞은편 아파트의 베란다 조명이 3초 간격으로 꺼졌다 켜졌습니다. 누군가 전구를 손보고 있었지요. 깜빡임이 침대 위 벽에 리듬처럼 닿았습니다. 새벽녘 눈이 다시 잠깐 내렸습니다. 기온이 내려갔지요. 도시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재현은 가끔 잠에서 깼습니다. 어깨 근육이 굳었어요. 심장이 얇은 종이를 접듯이 조심스레 뛰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지요. 다음 날 직후의 시간들은 분주했습니다. 유품 정리를 위해 시골집으로 내려갈 준비였어요. 상자, 테이프, 검정 봉투, 주소가 적힌 택배 송장을 챙겼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휴대폰을 확인했지요. 화면 위로 회의 알림과 단체방 메시지가 줄줄이 올랐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겨울 논밭이 열게 얼어 있었지요. 하늘은 칼끝처럼 얇게 푸르렀습니다. 라디오는 오래된 발라드를 틀었어요. 두 사람은 같이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집 근처로 들어서자 골목은 더 조용해졌지요. 담벼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집은 멈춰 있는 것처럼 고요했지요. 달력은 2월 첫째 주에 멈춰 있었어요. 빨간 동그라미로 건강검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박 여사의 것이었지요. 정갈했고 조금 둥글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상자를 펼쳤습니다. 유리그릇, 반지꼬리, 오래된 수첩. 사진 앨범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넘겼지요. 숨을 조금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이 사진 좋아했어요. 알아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부엌 서랍을 열었어요. 분홍 고무장갑, 투명 랩, 영양제 병. 재현은 안방 쪽으로 갔습니다.
장롱문이 뻑뻑하게 열렸지요. 라벤더 방향제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상칸에 얇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낡은 회색 종이 끝이 해졌습니다. 테이프가 한 번 더 붙어 있었지요. 그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손등에 묻었어요. 가볍게 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스웨터와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얇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편은 없었지요. 흰 봉투 앞면에 검은 볼펜으로 두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 그는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목뒤가 서늘했지요.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종이가 두껍지 않은데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봉합선을 뜯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지 않았지요. 잉크는 선명했습니다. 뭐 찾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조금만 정리하고 있어요. 그는 편지를 반쯤 펼쳤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글씨는 박 여사의 것이었습니다. 일정한 획, 마지막 꼬리에 작은 둥근 점. 문장은 단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절대 우리 딸을 용서하지 마세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난방기 팬 소리만 일정하게 돌았지요. 창밖 바람이 처마를 스쳤습니다. 종이가 그의 손 안에서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마르게 아팠지요. 거실에서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영이 컵을 옮기는 소리였지요. 그 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재현의 귀 속에서는 멀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는 편지 끝을 다시 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지요. 잠깐만요, 재현 씨. 그 방에 상자 무거워요? 미영이 문간에 서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셔츠 주머니 안쪽으로 밀어 넣었지요. 심장이 느리게 박동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 어떤 새로운 열이 생겼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장롱 문틈과 바닥 사이에 얇게 번졌습니다. 집 바깥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짧은 울음이 2번 이어졌지요. 재현은 시선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어깨 위에 걸렸다고 느꼈지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오늘 이후의 일상이 어제와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뿌옇게 갇혀 있었어요. 바람은 약했고 미세먼지가 낮게 깔렸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어제 밤 눈이 얇게 얼었지요. 출근 준비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의 각도는 달랐습니다. 말수도 줄었어요. 스테인리스 포트가 끓는 소리를 내는 동안 재현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기는 선명했지만 입안은 쓰기만 했지요. 식탁이 달력이 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화면을 아래로 엎은 휴대폰을 옆에 두었어요. 메시지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추었지요. 손끝으로 컵 가장자리를 문질렀습니다. 저녁엔 늦을 거예요. 미영이 말했어요. 팀장님이 잡았어요. 알겠어요. 민수는 제가 데리고 오지요. 수고 많아요. 짧은 호흡, 끝난 대화. 그 뒤엔 여백만 남았지요. 회사 복도는 형광등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재현은 책상에 앉아 메일을 열었어요. 숫자와 그래프가 줄지어 섰습니다. 키보드가 규칙적으로 두드려졌지요.
그러나 집중은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 종이 한 장이 접힌 채 들어 있었어요. 주머니 속 봉투의 존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글씨의 획, 마지막 점. 문장은 짧았고 명령 같았지요. 점심시간, 그는 은행 앱을 켰습니다. 공동 카드 사용 내역을 훑었지요. 소액 결제가 촘촘했습니다. 지하상가 화장품, 익명 택시 호출, 평소 가지 않던 동네의 카페. 영수증 시간대가 일정했어요. 주 2회, 저녁 7시 반, 비슷한 거리. 패턴이 보였지요. 재현 씨, 괜찮아요? 동료가 묻었습니다. 네. 요즘 조금 바빠서요. 그는 웃었어요. 표정은 얇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의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지요. 눈가가 말랐습니다. 저녁, 그는 민수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피곤했지요. 차 안에서 금방 고개가 기울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매연과 네온이 겹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교통 상황이 흘렀지요. 도심 방향 정체, 강변북로 서행. 숫자와 속도가 익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은 어둑했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어요. 따뜻한 조명이 번졌지요. 민수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담요를 덮었습니다. 재현은 주방 창문의 결로를 손등으로 닦았지요. 유리 뒤로 초록 간판이 깜빡였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들어왔지요. 머리카락 끝이 젖어 있었습니다. 코트에는 비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회의가 길었나 봐요. 재현이 말했어요. 네. 기획안이 틀어졌어요. 알겠어요.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샤워실로 갔지요. 침실 탁자 위, 그녀의 휴대폰이 잠깐 켜졌다 꺼졌습니다. 알림이 쌓였지요. 빛이 얇게 방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오래 깨어 있었어요. 커튼 틈에서 도로에 불빛이 번졌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공책을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었지요. 결제 시간, 금액, 상호. 그리고 한 줄. 역삼, 언주, 도곡, 삼각형 동선. 선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지도 위 작은 점들이 이어졌지요. 틈새가 보였어요. 빠져나가고 돌아오는 길. 숨는 시간. 이틀 뒤 그는 회의 후 잠깐의 공백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지요. 대여한 소형 차량이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어제의 결제 주소를 찍었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도로는 붉은 테일램프로 물들었지요. 도착한 곳은 오래된 상가 골목이었습니다. 2층 창문의 낡은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와 있었지요. 가게 간판은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포장마차가 서 있었어요. 어묵 냄새가 길게 흘렀지요. 재현은 차 안에서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손목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걸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검은 코트를 입은 미영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지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지 않았지요. 지갑만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바닥이 식었지요. 그는 따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 맞은편 주차장 입구에 서서 시간을 재었어요. 1시간 20분. 블라인드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도 한번 아주 짧게 새어나왔지요.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미영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요. 그러나 눈동자가 반짝이는 각도가 낯설었습니다.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조입 CCTV 위치를 확인했지요. 카메라에 빨간 점이 켜져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어요. 다음 날에 할 일을 적었습니다. CCTV 열람 요청, 카드사 사용 내역 상세. 메모는 간결했지요. 주말 그는 미술관 약속을 다시 꺼냈습니다. 식탁 위 햇빛이 얕게 깔렸지요. 민수는 색연필을 쥐고 있었어요. 이번엔 같이 가요. 재현이 말했어요. 미영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얇은 소리가 났지요. 그날 엄마 유품 정리 아직 남았잖아요. 그건 끝났어요. 짧은 정적. 그녀의 손가락이 컵받침을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럼 다음에요. 미영 씨. 그는 처음으로 시선을 오래 고정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요즘 어디 자주 가요? 회사죠. 어디겠어요? 그렇지요. 대화는 다시 닫혔습니다. 그러나 그 닫힘은 예전과 달랐지요. 표면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긁히는 소리가 어딘가에서 났어요. 그날 오후 재현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통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요. 사용 내역 상세를 요청했습니다. 위치, 매장명, 결제, 단말기 번호. 필요한 항목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주차 차단기 통과 기록, 입차 시간, 출차 시간. 엑셀 파일이 메일로 왔지요. 밤이 되어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차 18, 42, 출차 22, 3. 카드 결제 19, 32, 20, 48. 같은 상호, 같은 단말. 일자만 달랐지요. 표를 프린트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책상 위에 줄 맞춰놨습니다. 잉크 냄새가 났어요. 며칠 뒤 그는 작은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달린 종이 가볍게 울렸지요. 흰색 벽, 회색 소파.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트레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함이 한 장 밀려왔지요. 사모님 동선 파악이면 표준 패키지로 충분합니다. 중년의 남자가 말했어요.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재현이 대답했지요. 주소는 여기. 패턴이 반복됩니다. 증거 확인은 사진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구두가 카펫에 조용히 스쳤습니다. 계약서는 짧았지요. 서명이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거실의 공기는 맑았어요. 그러나 침묵은 더 무거웠지요. 민수가 잠든 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잠깐 떨렸지요. 내일 저녁은 제가 늦어요. 미영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회의가 많아요. 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시계를 보았지요.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음의 칸도 비워졌습니다. 의심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지요. 그는 다음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현장 확인, 수거, 보관. 메모는 점점 군더더기가 없어졌습니다. 사흘 뒤 비가 내렸어요. 빗방울이 유리에 둔한 점을 찍었습니다. 골목은 더 어두워졌지요. 그날의 그림은 복사된 듯 반복되었습니다. 미영의 발걸음, 2층의 불빛, 블라인드 그림자. 시간은 동일했지요.
다만 이번에는 하나가 달랐습니다. 계단참의 CCTV가 더 넓은 각도로 돌아가 있었지요. 누군가 조정한 듯 했습니다. 프레임 구석에 모자의 첸이 스쳤어요. 남자의 어깨선이 아주 잠깐 드러났습니다. 렌즈 왜곡 때문에 길게 보였지요. 그러나 근육의 각도는 명확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체형. 그 실루엣은 집안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늘 늦겠다. 그녀의 메시지가 그 시각에 왔습니다. 이모티콘은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뒤 재현은 아이를 재웠습니다. 방 안 공기가 따뜻했어요.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프린트물을 꺼냈습니다. 카드 내역과 주차 기록, 그리고 오늘 받은 캡처 화면. 스테이플러로 모서리를 묶었지요. 소리 없이 박음질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 보낸 사람은 익명에 가까웠지요. 반송을 막기 위한 임의의 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얇은 USB와 봉투가 들어 있었지요.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파일, 2층 복도, 계단, 입구. 날짜는 표시됨.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 안에 날짜별 영상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화면에는 비가 번지는 골목이 나왔습니다. 19, 28, 그녀가 계단을 오릅니다. 19, 31, 2층 복도의 검은 점퍼의 남자. 모자챙이 얼굴을 가렸지요. 20, 52, 같은 남자와 그녀가 2초 정도 겹칩니다. 어깨가 닿을 듯 스칩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렸지요. 그리고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상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간이 말했지요. 반복과 일치, 동일한 리듬. 손등의 혈관이 선명해졌습니다. 숨이 규칙적으로 짧아졌지요. 그는 폴더를 복사했습니다. 외장 드라이브에 한 번, 클라우드에 한 번.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디에르나, 드드와, 드트리. 종이 서류 옆에 USB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물 좀 마셔요. 침실 문틈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늦게까지 뭐 해요? 일 정리해요. 그녀는 잠깐 서 있었지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걸음소리가 카페 뒤에서 사라졌어요. 재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지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가슴 속 뜨거움이 균형을 찾았어요. 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있던 그 편지. 문장은 여전히 단단했지요.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결심은 조용했어요. 그러나 완전했습니다. 감정은 물러서고 구조가 앞섰지요. 그는 칠판처럼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단계가 적혔지요. 1. 동선 확정. 2. 금융 차단. 3. 인물 식별. 사법적 절차 준비. 각 단계 아래 체크박스가 놓였습니다. 척한에 작은 V가 들어갔지요. 증거는 이미 손에 있었어요. 시간, 장소, 사람. 삼박자가 맞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도시는 희미하게 밝아졌지요. 창밖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소리를 남겼습니다. 재현은 마지막 파일을 또 한 번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밀었지요. 바닥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해 가죽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USB는 셔츠 안쪽 주머니에 넣었지요.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눈빛이 고정됐습니다.
복수는 폭발이 아니었어요. 설계였지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고. 앞으로 나갈 길만 남았다고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반드시 증명을 하리라 결심했지요. 누구의 말도 아닌 사실과 시간으로요. 아침 공기가 얇았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남측 유리벽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출입구 금속 탐지기가 짧게 울렸지요. 재현은 검은 서류 가방을 손에 들었습니다. 발걸음은 일정했어요. 안쪽 안내 표지판에 조정실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그는 그보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회색 카펫, 직선으로 놓인 서류 트레이.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썼어요.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났지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공동재산 보호를 위해 가압류 신청을 먼저 넣겠습니다. 사용중지 가처분도 병행하지요. 아이는 긴급보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합니다. 일정은요? 재현이 물었지요. 오늘 접수, 내일 송달. 카드사 통보는 제가 바로 넣습니다. 내용 증명은 이미 발송됐어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는 한 장씩 꺼냈습니다. 카드 내역표, 주차 기록, USB 사본, 그리고 봉투 하나. 노란색 증거 봉투에 원본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건 장모님 친필입니다. 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필적 감정 의뢰서가 옆에 놓였지요. 결정적입니다. 사자, 시저, 진술의 성격을 갖추려면 보조 증거가 필요하지만 이미 충분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어요. 단정했지요. 정오가 지나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벽, 긴 테이블, 물컵 2개. 창문 바깥으로 도로가 보였지요. 미영이 먼저 앉아 있었어요. 코트 소매를 손끝으로 접고 폈습니다. 얼굴은 잔잔했지만 눈동자가 자주 흔들렸지요. 그녀 옆에 앉은 변호사는 파일을 닫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지요. 상호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재현은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테이블을 스쳤지요. 공동재산 부정사용 내역입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는 표의 특정열을 짚었습니다. 날짜, 시간, 단말 번호. 화면 속 영상 캡처가 뒤를 이었지요. 블라인드, 골목, 계단 참외 모자. 반복되는 시각. 미영의 손끝이 컵받침을 긁었습니다. 얇은 소리가 났지요. 그녀의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사생활 침해입니다. 맥락이 주거지 외 상습적 지출입니다. 재현의 변호사가 말을 이었지요. 공동카드, 공동명예. 가사비용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말은 짧고 정확했습니다. 뒤이어 USB 재생 목록이 열렸습니다. 19点31分, 20点52分, 21点07分. 화면 좌측 상단의 시간 표시가 규칙적으로 바뀌었지요. 조정실의 공기가 낮아졌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아이의 상태는요? 최근 등원 거부와 야간 경기가 있습니다. 재현이 답했지요. 담임 기록 첨부했습니다. 미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의심해서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동일 장소를 갔습니까? 재현의 변호사가 물었지요. 친구를 만났어요. 짧은 정적. 변호사는 차분히 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친구라면 이분입니까?
인쇄된 주민등록 전산 화면에 이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단에 별칭, 태식이 적혀 있었지요. 사기 전과, 위조 전과, 현재 상습 사기 피해자 민원 접수 중, 이건 그중 한 명의 채무 확인서입니다. 닭, 플라스틱 클립이 서류 위에 닿았지요. 미영의 눈꺼풀이 느리게 떠졌다 감겼습니다. 숨이 짧아졌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반발하려 했지요. 그건 의혹일 뿐. 금융정보 분석권 회신이 있습니다. 재현의 변호사가 겹쳐 말했습니다. 공동카드와 연결된 페이 계정으로 동일 IP에서 반복 결제. 수취처 추적표는 뒤에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펜이 움직였습니다. 잉크가 종이 위에 얇게 번졌지요. 임시 양육자 지정은 긴급성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의견.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지요. 엄마가 없으면 못 산다고. 선생님 진술서에 있어요.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지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말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아이와의 접촉은 심리상담 계획과 병행해 제안 검토하겠습니다. 그 시각 복도에 알림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미영의 변호사 휴대폰이 떨렸지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낮게 속삭였어요. 가압류? 재현의 변호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송달 확인 메시지였지요. 서울가정법원 가사호,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즉시 효력. 미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빠졌지요. 우리 통장이? 공동계좌, 투자계좌, 자동차, 카드 한도. 모두 일시 정지입니다. 재현의 변호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생활비는 법원 계좌로 지급합니다. 영수증 첨부 조건입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컵을 잡았다 놓았지요. 물이잔 표면에서 얇게 흔들렸습니다. 조정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정리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결론을 읽었지요. 임시 양육자, 부. 면접교섭은 상담 후 재개. 재산 처분 금지, 계속. 신문기일 별도 지정. 문이 열리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복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요. 그때 건물 1층 데스크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남색 바람막이, 소매의 작은 문장. 형사과 배지가 조용히 반짝였지요. 접수 창구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원인 진정건으로 출석 요구서 송달하러 오셨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최태식. 복도 끝에서 모자 쓴 남자가 고개를 획 돌렸지요. 모자는 조정실 영상 속 실루엣과 같은 각도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뒤를 보았습니다.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지요. 출입문에는 보안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잠깐 오해하여. 남자가 낮게 말했지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조서 열람 후 말씀하시죠. 종이에 구겨지는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출석 요구서가 그의 손에 얹어졌지요. 날짜가 선명했어요. 복도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미영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발끝이 안으로 말렸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일단 진술 정리부터. 재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지요. 대신 서류 가방의 지퍼를 닫았습니다. 금속 이빨이 마지막까지 정확히 맞물렸지요. 그의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민사 손해배상과 공동명의 정리입니다.
오늘 밤에 소장 송부합니다. 피해자 연대 진술은 내일 오전에 받지요. 짧은 고개 끄덕임. 휴대폰 진동이 한 번 울렸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확인 문자였지요. 사용 중지 완료.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거울 속 얼굴들이 겹쳤지요. 미영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태식은 주머니를 뒤지다가 멈췄지요.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눌러 담은 체면은 금방 모양을 잃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공기가 더 서늘했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지요. 재현은 차문을 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조수석에 올렸습니다. 그 위에 노란 봉투가 얹혀 있었지요. 원본. 문자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이어졌지요. 그는 한 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자리를 잡았어요. 감정은 얇아졌습니다. 대신 구조가 두꺼워졌지요.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이제 상대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서류와 시간, 그리고 송달 도장이 그 길을 좁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램프는 길었습니다. 차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천천히 이동했지요. 바깥은 여전히 뿌옇고 바람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바람은 방향을 바꾸었지요. 후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문서의 무게가 그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누군가는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봄비가 이르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도시는 흐렸지요. 빗자국이 인도 위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우산 끝을 서로 피하며 걸었어요. 그날 오전 회사 메신저에 짧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조정기일 참석으로 부재. 동료들은 별말이 없었지요. 숫자는 움직이고 보고서는 올라갔습니다. 재현은 자판을 일정한 속도로 두드렸어요. 심박은 평온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얇은 파일 하나만 놓여 있었지요. 완료 표시가 있는 체크리스트였습니다. 반면 다른 화면에는 익명 커뮤니티 글이 떠올랐습니다. 팀 A 누구, 가정사 논란. 이름은 가려졌지만 문장 사이로 정체가 보였지요. 오후엔 HR에서 미영회사로 공문이 갔습니다. 조사 협조 요청. 공문 번호가 정확했습니다. 점심 무렵 그녀의 팀장이 호출을 했지요.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고개 숙인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퇴근길 미영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대기 발령. 사내 조사 중. 한 줄뿐이었지요. 이모티콘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잠깐 얘기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말은 종이처럼 얇았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재현이 말했지요. 담당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당신 너무해요. 난 있어야 할 절차를 밟을 뿐입니다. 통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두드렸지요. 규칙적인 타격. 마음속 균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음 주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적금 해지 불가. 대출 한도 동결. 자산 목록 열람 기록이 추가되었지요. 미영의 계좌에는 회사 급여 대신 대기 표시가 찍혔습니다. 신용등급이 한 칸 떨어졌지요. 카드사는 사용 한도를 거의 0에 가깝게 낮췄습니다. 문자에 숫자들이 정직하게 들어있었어요. 집안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현관 택배가 줄었지요. 화장품, 의류, 생활소품. 대신 고지서가 늘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서,
체납 안내문. 봉투마다 회색 잉크가 또렷했습니다. 식탁 위 수납함은 빠르게 채워졌지요. 저녁, 미영이 집으로 왔습니다. 우산이 젖어 있었지요. 턱선이 말랐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과제를 했지요. 자동차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재현 씨, 그녀가 불렀어요. 한 번만 들어줘요. 그는 고개만 돌렸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세요. 그 사람, 그런 줄 몰랐어요. 처음엔 도와준다고 했어요. 일이 꼬였고 나도 실수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이건 실수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나 잘릴지도 몰라요. 엄마도 없고 나 혼자. 아이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멈췄지요. 표정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운이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며칠 뒤 태식의 소환 통지가 다시 갔습니다. 그는 연락을 피했지요. 휴대폰은 꺼졌고 주소지에서는 이사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통지는 유효했습니다. 그의 예금 잔액이 점처럼 줄어들었지요. 차량은 압류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빨간 띠가 휩싸였고 바퀴에 쇠고리가 걸렸습니다. 피해자 연대 진술이 수집되었습니다. 간결한 문장들, 동일한 수법, 반복된 시간, 계좌 이체 내역이 겹쳐졌지요. 그래프의 봉우리가 같은 날짜에 솟아났습니다. 변호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장 접수 완료. 형사고소 보안 끝. 보고는 짧았지요. 명확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미영의 메신저 프로필에서 사람이 사라졌지요. 동료들이 조용히 방을 떠났습니다. 점심 약속이 없어졌고 회의 초대도 줄었습니다. 그 빈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요. 사무실 복도에서 누군가 눈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서 간격이 넓어졌지요. 밤이면 그녀의 숨소리가 가벼웠습니다. 침대 끝에서 몸을 말아잤지요. 알람은 2번 울렸고 3번째에야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위 파우치가 닫힌 채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창 밖엔 봄비가 멈췄고 먼지가 다시 떠올랐지요. 한 번만 대면에서 설명할 기회를 줘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주방 불빛 아래였지요.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노는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차가운 선이 그려졌습니다. 말끝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못했지요. 컵을 2 손으로 감싸고 앉았습니다. 컵에 미지근함만이 남았지요. 조금씩 주변의 문들이 닫혔습니다. 장모의 지인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조문 때 보였던 따뜻한 손길이 사라졌지요. 상속 관련 서류는 법무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장부가 정리되자 미영의 몫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정리한 증여계약서가 뒤늦게 효력을 드러냈지요. 날인, 일자, 공증인 서명.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은 안정됐습니다. 상담사가 주 1회 들어왔지요. 그림일기 속 태양이 다시 동그랗게 그려졌습니다. 담임은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표정이 밝아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는 밤마다 계획표를 지웠습니다. 체크는 대부분 채워졌지요. 남은 칸은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면접 교섭 재개 조건, 치료 계획 동의서, 합의 없는 손해배상 끝까지. 펜 끝이 종이 위를 가볍게 탔습니다. 한편
태식은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연락이 닿은 지인의 가게 CCTV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지요. 모자 없이 표정이 흐트러진 모습. 형사는 통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체포영장 준비합니다. 보고는 건조했습니다. 그 말 뒤에 아무 장식도 없었지요. 체포 소식은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장소는 외곽 모텔. 그가 저항했다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걸렸지요. 현관복도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장면은 아무 소리도 담지 않았지만 결말은 분명했지요. 다음 날 미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았지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끝내 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당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돌아갈 방법 하나도 없나요? 아이에게 사과하고 치료를 받으세요. 거기서 시작하세요. 그녀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길어지지 않았지요. 손끝이 컵받침의 모서리를 반복해서 만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아니었지요. 공백만 늘었습니다. 그 공백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민수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공기가 맑아졌지요. 저 멀리 산등성이가 얇게 보였습니다. 민수는 별자리를 가리켰어요. 저건 뭐예요? 큰 곰자리예요. 우린 어디 있어요? 여기. 불 켜진 작은 사각형.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그의 손을 잡았지요. 따뜻했습니다. 재현은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장모의 스웨터 향기가 옅게 남아있었지요. 편지는 원래 봉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는 꺼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장은 가슴 속에 자리 잡았지요. 그러나 무게는 달라졌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결산의 문장, 책임의 문장. 책상 위에는 새로운 종이가 놓였습니다. 정근 신청서, 주거 이전 체크리스트, 부자 여행 예산표. 글씨가 반듯했지요. 그는 펜을 들어 첫 줄을 썼습니다. 출발일, 6월 첫째 주.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작은 도시, 강가의 산책, 아이의 자전거. 과장되지 않은 미래. 창밖 불빛이 잔잔했습니다. 냉장고가 짧게 울리고 멈췄지요. 집은 고요했습니다. 추락은 끝났습니다. 그 끝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지요. 아직 남은 절차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다른 계절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의 금속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닿았지요. 그리고 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초여름의 빛이 얇았습니다. 하늘은 연했고 바람은 건조했지요. 복도에 에어컨이 낮게 울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의 신발 소리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었지요. 임시가 아니었습니다. 양육권 확정, 손해배상 인용, 면접교섭은 치료계획에 따라 제한적 허용. 문장은 간결했어요. 마침표가 또렷했지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의 펜 끝이 멈췄지요. 종이는 잘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의 지퍼가 마지막까지 매끄럽게 닫혔어요. 공기가 한 칸 가벼워졌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찬물을 마셨지요. 잠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손바닥이 서늘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지요. 민수 하원 완료.
담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한 줄이 오래 머물렀어요. 그날 저녁 집은 조용했습니다. 커튼을 반쯤 열었지요. 창틀에 초여름 바람이 스쳤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누워 책을 읽었어요. 줄칠이 일정했습니다. 글자가 또박또박 있었지요. 아빠, 내일 자전거 타요? 그럽시다. 강변으로 가요. 짧은 대답. 표정은 편안했지요. 아이의 손등에 햇빛이 가볍게 반사되었습니다. 묻어있던 겨울의 그림자가 사라졌지요. 며칠 뒤 교정기관의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태식의 수감 사실과 면회 안내였지요. 흰 종이에 검은 잉크. 차갑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읽을 이유가 없었지요. 그 사이 미영의 삶은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회사의 서명란에 권고사직이라는 글씨가 올라갔지요. 그녀의 이름은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는 바뀌었고 주민센터의 상담 기록이 남았어요. 월세 보증금 일부가 선지급으로 빠져나갔지요. 정수기 해지서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녀가 면접 교섭 첫날을 위해 왔습니다. 상담사가 동행했지요. 복도 의자에 앉아 서류를 맞췄습니다. 그녀의 옷은 단정했어요. 눈밑은 가늘게 꺼졌지요. 고마워요. 시간을 허락해줘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약속대로만 하세요. 재현이 답했지요. 아이 앞에서 과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많이 망가졌어요. 책임을 다하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담담했어요. 상담사가 시간을 쟀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지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눈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현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간이 분명해졌지요. 민수야. 그녀가 조심스레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말했다지요. 다음 말은 없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천천히 맞춰졌습니다. 상담사는 대화를 짧게 정리해 주었지요. 감정은 과하지 않았습니다. 회기는 예고한 시간에 끝났습니다. 밤, 주방에서 녹차를 우렸습니다. 잔의 온도가 손바닥을 데웠지요. 그는 오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각은 단순해졌어요. 누군가를 벌주려는 마음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켜야 할 선으로 이동했지요. 선은 얇았고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아빠, 민수가 물었어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서 조금 더 살고 강이 가까운 동네로 옮깁시다. 그가 말했지요. 자전거 길이 길어요. 좋아요. 대화는 간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컵을 부딪혔지요. 잔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이사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벽면에서 액자를 내렸지요. 못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구멍은 작았고 벽지는 약간 들떴어요. 그는 스티커 퍼티로 메웠습니다. 티가 거의 나지 않았지요. 서랍 안에 오래된 영수증이 가방으로 모였습니다. 쓸모없는 카드들이 버려졌지요. 책은 절반만 남았습니다. 아이가 고른 그림책과 지리책, 그리고 얇은 시집 한 권이었지요. 주말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지 않았고 대신 고르게 울렸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수고는 의뢰인께서 하셨지요. 변호사가 말했지요. 남은 절차는 관리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의 말은 길 필요가 없었지요. 통화는 짧았습니다. 쉼표가 하나 남았어요. 다음 주 작은 도시로 예비 답사를 갔습니다.
강가의 버드나무가 흔들렸지요. 햇빛이 물 위에 점점 찍혔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부드럽게 이어졌지요. 부동산의 책상은 오래되었어요. 서류철이 바랜 색이었지요. 방음은 괜찮나요? 재현이 물었지요. 위층이 조용해요. 중개인이 답했습니다. 학교도 가깝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가지 조항을 확인했지요. 보증금, 관리비, 계약기간. 펜 끝이 정확히 찍혔습니다. 아이는 창밖 풀벌레를 쫓아 눈을 깜빡였지요. 돌아오는 길 휴게소에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얇게 올라왔지요. 아이가 숟가락을 잘 들었어요. 아빠, 여긴 공기가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문장은 간단했지요. 그러나 마음은 오래 움직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들판이 물결쳤어요. 구름이 낮게 흘렀지요. 며칠 뒤 마지막 면접 교섭이 끝나던 날입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그녀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요.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현이 대답했지요. 다음은 행동입니다. 나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대가는 남지요.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지요. 그 뒷모습은 작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바람이 한번 스쳤지요.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회색 종이. 발신인은 상담센터였지요. 공동 양육 가이드 소책자와 체크리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끝까지 읽었지요. 문장들은 실용적이었습니다. 비난 금지, 시간 준수, 아이 중심. 펜으로 세모 표시를 했어요. 부엌 시계가 일정하게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았지요. 대신 얇은 솔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짧은 편지를 썼지요. 민수에게 너의 하루는 네가 만든다. 오늘의 작은 성실이 내일을 넓힌다. 아빠는 옆에서 본다. 글씨는 또박또박이었어요. 편지는 서랍 속 파란 파일에 들어갔지요. 그는 차를 다시 우렸습니다. 녹차의 색이 더 맑아졌지요. 잔 옆에 장모의 오래된 스카프를 올려두었습니다. 향이 아주 약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매듭을 만졌습니다. 마음속에서도 매듭이 묶였다가 풀렸지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삶이었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바닥에 사각형의 빛이 내려앉았지요. 아이가 방에서 코를 골았어요. 규칙적이었지요. 그는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대신 작은 규칙들이 자리를 채웠지요. 일찍 일어나기, 식사를 천천히 하기, 약속을 지키기, 기록을 남기기. 삶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새벽, 잠깐 비가 왔습니다. 유리창이 가볍게 적셨지요. 그는 눈을 떴습니다. 창을 조금 열었어요. 공기가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먼지 냄새는 없었지요. 깨끗했습니다. 아빠, 물. 아이가 잠결에 불렀어요. 여기 있어요. 잔을 건넸지요. 아이가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불이 바스락거렸어요. 그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가 부드럽게 돌아갔지요.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조용히 이어졌지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해는 과거를 정리하는 방식이고 수용은 현재를 놓치지 않는 기술이며
책임은 미래를 깨끗하게 만드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올바르게 산다는 건 매일 같은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일이라고요. 바람이 다시 한번 스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습니다. 여우는 길었지요. 그러나 무거움은 덜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의 첫 줄이 조용히 쓰이기 시작했지요.